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의 밤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하루를 마감하던 그 시절,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밤낮으로 지키고 두꺼운 돌담이 겹겹이 둘러싸고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이 잠을 청하던 그곳. 그런데 그 궁궐 안에서 단 하나의 괴물 때문에 임금이 도망쳤습니다. 조선 중종 22년 서기 152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야담이 아닙니다. 민간에 떠돌던 소문도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 중에서도 중종실록 59권의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된 공식 역사입니다. 왕이 두려워 궁을 떠났다는 사실이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1장 조선의 밤, 그 공포의 무게. 1527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해 조선은 중종 임금 치세 22년째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운명을 지닌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즉위 자체가 반정, 즉 쿠데타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신하들이 그를 왕좌에 앉혔고 그 덕분에 그는 평생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치세 22년이라면 이미 중년에 접어든 왕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혈기도 식고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련한 왕이 그 밤에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밤을 지금의 기준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도성 안의 통행 금지인 야간 통행 금지령인 인정이 내려지면 북소리가 울리고 그 이후 거리를 걷는 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궁궐 바깥 한성의 밤은 짐승이 우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궁궐 담을 무언가가 넘어왔습니다. 2장 실록이 기록한 그 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7일의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괴물이 나타났다. 모양은 망아지 같고 크기는 삽살개 같으며 털은 검고 눈은 불처럼 붉었다. 궁궐 담을 넘어들어와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두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실록은 본래 왕의 언행과 국가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관은 목숨을 걸고 사실을 기록했으며 왕조차 그 내용을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관의 눈에는 어떤 권력도 어떤 청탁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관이 이 괴물의 출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망아지 같은 모양, 삽살개 같은 크기, 검은 털, 불처럼 붉은 눈. 그리고 궁궐 담을 넘었다는 것. 단순히 야생동물이 미아가 된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사입니다. 궁궐 담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인간조차 넘기 어려운 그 담을 이 존재는 가볍게 넘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군사들도 내관들도 궁녀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임금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삼장왕이 궁을 떠났다. 중종은 경복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금이 거처를 옮기는 일, 즉 이연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이동에는 수백 명의 수행원이 따르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왕이 특정 장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두렵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권력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움직였습니다. 경복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물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의 경복궁, 등불이 흔들리는 복도를 따라 내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왕의 가마가 조용히 준비됩니다. 밖에서는 무엇인가가 어둠 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그 어둠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그 밤이 지금도 기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장 조정이 움직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기록입니다. 물괴의 출현 이후 조선 조정은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어전회의를 열었고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예산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존재를 잡거나 쫓는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하늘의 경고, 즉 천변으로 해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연현상이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왕의 덕정과 연결짓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왕도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괴물을 잡는 것보다 왕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정을 베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포획 혹은 구축의 문제였습니다. 이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궁궐 안을 활보하고 있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포획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괴가 잡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장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알려지지 않은 야생동물의 가능성입니다. 1527년의 한반도는 지금과 달리 광대한 산림이 도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멸종하거나 자취를 감춘 동물이 당시에는 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검은 털에 붉은 눈이라는 묘사가 특정 동물과 일치하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둘째로 집단적 공포와 과장의 가능성입니다. 한밤중 어두운 궁궐에서 작은 동물 하나가 나타났을 때 두려운 목격자들이 그것을 실제보다 크고 기이하게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공포는 사람의 감각을 왜곡합니다. 실록의 기록은 사관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 적은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맥락의 가능성입니다. 중종 치세 22년이면 사화와 반정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기였습니다. 궁궐 안에 긴장감이 흐르던 시절이었고 어쩌면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부풀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택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실제로 궁을 떴고 조정이 실제로 대책을 논의했으며 그 모든 것이 500년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6장 물괴라는 이름. 물괴라는 단어 자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괴는 한자로 곧 물건 물자에 기괴할 괴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기이한 것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정도가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단순히 이상한 동물을 뜻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귀신이나 요괴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2018년 한국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극적 재미를 위해 많은 부분을 덧붙이고 바꾸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실록이 기록한 그 원본, 그날 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실록은 감정 없이, 과장 없이 그저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관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었든 황당한 일이었든 상관없이 기록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그 냉정한 붓 끝에서 탄생한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밤에 괴물이 나타났다. 7장 그 시절 조선의 두려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이한 에피소드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527년의 조선 사람들에게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넓고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에는 호랑이가 살았고 강에는 이름 모를 것들이 있다고 믿었으며 밤은 낮과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세계는 낮이었고 밤은 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담을 넘어온 검은 존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가 가장 통제된 공간으로 침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왕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힘이 왕의 집안까지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중종을 움직이게 한 진짜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권력도 한낱 인간의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8장 기록이 살아남는 이유.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왕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사관이 직접 기록하고 왕조 교체 이후에도 철저하게 보존한 이 문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단일 왕조의 연속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방대한 기록 안에 이 물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기록과 외교의 기록 사이에, 가뭄과 흉년의 기록 사이에 이 한 줄의 이상한 문장이 끼어 있습니다. 밤에 괴물이 나타났다. 왕이 도망쳤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그 정직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500년 전 그 밤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속에서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하고 훨씬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괴 사건은 끝내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 밤 경복궁 담을 넘었는지, 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중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록은 사실만을 기록했고 결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비밀들은 깔끔한 결말 없이 그저 사라져버리니까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혹은 낡은 기록의 한 줄 속에서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셨습니까?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기이한 이야기, 혹은 여러분 자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